자, 30쪽에 화학 식량과 몰 진도 나갑니다. 알겠지? 진도 나가기 전에 애들 다 개별로 선생님이 송 빼고 상담을 하긴 했는데 송은 나중에 과목 바뀌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상담을 할게요. 하지 못했던 얘기는 너희들 저기 2학년 때 열심히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2학년 겨울 방학 때 윈터를 갖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름, 지금 겨울 방학 때 윈터로 올라간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적절한 시기는 내가 봤을 때 2학년 겨울 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여기 러셀 생겼어, 맞지? 러셀이 생겼는데 러셀이 뭐를 갖다가 얘기를 했냐면 울산에 있는 자원들이 실제로 전국에서 하다. 그 말을 인정을 하긴 해요. 너희들은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을 줄은 몰라도. 그래서 이 울산에 있는 윈터는 1월달, 2월달을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알겠지? 그래서 1월달, 2월달을 다 해야만 얘들은 어떻게 챙길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덤볐는데 올해 처음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 기회가 좋아요. 올해 처음 하고 나면 분명히 내년 되면 주중에 학기 중에 보면 소문이 날 겁니다. 소문이 어떻게 날 거냐면 거기서 꺼내. 뭐 이렇게 소문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잘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첫 해기 때문에 첫 해 신경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소문이 잘 나야지. 잘 안 나면 이것도 대형 학원들이 지금 울산에 원래 예전에 대형 학원도 많았었잖아. 근데 그것처럼 대형 학원 울산에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지금 대성도 거의 지는 무렵일걸요. 좀 있으면 내가 알기로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괜찮다면 나중에 너희들은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요?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생각은 내가 한 학교에서 좀 등수가 괜찮다 이렇게 싶으면 여기서 하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윈터 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오지는 못합니다. 올라해봐야 서울 올라가면 5주밖에 안 하지 마세요. 5주밖에 안 하는 거 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맞죠? 근데 배워올 수 있는 거는 그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걔네들의 성적이에요. 걔네들의 머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울산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등급이 어느 정도 나는 1점대 초반에 정도 나와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면 내가 못 푸는 문제 애들 다 풀고 갑자기 막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오는 그게 딱 한 가지로서 나는 좋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겨울 방학 때는 2학년 때 성적을 본인이 관리를 잘했다 싶으면 갔다 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딱 잘라서 2점대 초반까지는 올라가서 괜찮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올라가서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2점대가 저기 중후반이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 돼도 됩니다. 근데 1점대고 2점대 초반이면 올라가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끝났다. 자, 틀려야지. 화학 식량과 몰. 자, 화학 식량과 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마 이 두 개 단어를 배우겠지, 맞지? 화학 식량도 배워야 되고 몰도 배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화학 식량을 갖다가 배워보자. 화학 식량이다, 그치? 그래서 화학 식량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바뀐 화학원에서는요 뭐를 갖다가 많이 배울 거냐면 원자량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배울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요런 단어도 있어요. 실험식 양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고 실험식 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그거는 옛날 교과 과정입니다. 5년 전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화학식. 요거부터 배워봅시다. 화학식. 그럼 화학식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입자에 종류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도 써야 되고 이렇게 나타낸 걸 갖다 우리는 화학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아세트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세트산. 아세트산 들어가기 전에 책 앞쪽에 한번 넘겨볼래? 10쪽. 10쪽에 제일 중간에 암모니아 보입니까?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NH3 나왔죠. 그런 걸 화학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2쪽에 철 나와있지 맞지? 그럼 철에 보면 선생님 노트 필기에 보면 철 재련식 식이다 식 몇 개 적어주소? 철 재련식 노트 버튼 한번 보세요. 철 재련식 몇 개가 알려주소노? 5개나 알려주소나 쌤이? 스테인리스 같은. 응? 스테인리스. 아니 스테인리스는 아니고 철 재련식 재련식. 재련식 몇 개 알려줬어요? 4개 알려줬지요. 철 재련식 4개. 그거 선생님 지금 불러주는 거는 다음 주에 쪽지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지금 불러주는 거야. 철 재련식 4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시멘트에 석회석이라고 화학식 나와있지? CaCO3라고 나와있지 맞지? 외우세요. 쪽지 시험 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까 10쪽에 봤던 암모니아, 12쪽에 봤던 철 재련식 4개, 그 다음에 시멘트에 보면 석회석이라고 있습니다. 석회석 알겠지? 그래서 그거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15쪽에 중간에 보면 탄화수소의 예 보니까 4개 또 있지 맞지? 줄 다 때려. 메테인 CH4, 에테인 C 2개 H6, 프로페인 C 3개 H8, 뷰테인 C 4개 H10, 이 4개 다 외우세요. 그 다음 페이지 16쪽에 알코올에 예 보면 메탄올 CH3OH, 에탄올 C 2개 H5OH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에탄올의 그 분자 모형 보입니까? 그림 크다란 거 보이지? 그거 밑에 줄에 보면 에텐 있죠. 에텐 C 2개 H 4개 그치? 그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17쪽 갑니다. 17쪽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얘 아세트산 CH3COOH 그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밖에 탄소화물에 1번에 폼알데하이드 HCHO 줄 쳐서 그것도 시험 칩니다. 외우세요.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알려줬던 화학식들 그거 쪽지 시험 치니까 다음 시험까지 외워봐라. 자, 갑니다. 아세트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화학식인데 아세트산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노? CH3
COOH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맞지? 아세트다. CH3 COOH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요 COOH 이거 이름 뭐지요? 가복실. 그치. 화복실기. 화복실기를 우리는 작용기라고 얘기했다. 작용기. 근데 이 작용기는요, 뭐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냐면 성질을 갖다가 나타내요. 성질. 우리 화복실기가 있다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지요? COOH가 있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COOH가 있대. 그러면 극성 물에 녹아 H 요거 잘 떨어지지. 아, 그래서 산소를 되게 많아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요, COOH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H가 물에 넣으면 잘 떨어지지. 그래서 H 플러스가 되니까 산의 성질을 띠고 있다. 바로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길이 붙어 있는 거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작용기라는 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작용기 몇 개 배웠었죠.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 안에 성질을 갖다가 보여주게 된 식을 갖다가 우리는 시성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성식. 시자가 볼시자의 성질. 성질을 보여주는 식. 그래서 화학식 안에 시성식이 들어간다는 걸 갖다가 알아두세요. 시성식.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갖다가 왜 C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H도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나는 그렇게 떨어뜨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갖다가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C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C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H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2개 있고 나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요거 좀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나타낸 식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화학원을 배웠던 친구 대답 한번 해보자. 우리가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물질은 무슨 계란 물질이야? 공유계란 물질이지. 그래서 이것도 쳐다보더라도 공유계란 물질이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42라는 글자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242 나는 요거를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H 2개 O 이렇게 되지 맞지? CH 2개 O.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실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험식. 그래서 화학식 안에는요 시성식, 분자식, 그 다음에 실험식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갖다가 앞에서 보면 C에다가 이렇게 H, H, H 그 다음에 C 이중결합 O, OH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내지 맞지? 그래서 우리 이 짝대기 인마 이름이 뭐더노? 이거 이름? 결합선이지 맞지? 결합선. 요 용어는 결합선이다 맞지? 그래서 결합선은 뭐를 갖다가 나타낸 거냐면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낸 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조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조식까지 들어가면 화학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화학식 그러면 시성식, 분자식, 실험식, 부조식 요 4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는 지금 1단원에서 보긴 봤어요. 앞 단원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원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3단원 가면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성식 알아둬야 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요 파트에서는 이 분자식을 억수로 많이 쓸 거예요. 분자식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실험식은요
지금 여기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구조식 같은 경우도 3단원에서 많이 쓸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 됐지? 자, 선생님이 그걸 옮길 수가 없어가 치우고 하고 그렇게 얘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배웠던 게 화학식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량을 배워야 돼요. 원자량. 우리가 이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원자 하나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질량도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으로 질량도 억수로 작습니다. 실제 질량이 억수로 작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요거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으로서 요거도 억수로 작다, 알겠지?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다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시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질량의 정의가 뭐지요? 질량의 정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지만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얘들이 질량이 너무나도 작으니까 어떤 기준을 잡자.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몇 배 무겁고 가볍고 그렇게 우리가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거는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가 제일 가볍지 맞지? 그래서 제일 가벼운 걸 기준으로 잡아서 몇 배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소가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소수점이 나오고 그랬어요. 쓰기 불편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웬만하면 정수배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수배를 찾아보니까 기준 누구 잡아야 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탄소가 질량수가 얼마냐면 질량수가 10입니다. 그래서 12짜리 질량수를 갖고 있는 탄소를 얼마로 보자 그랬냐면 원자량 12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 12로 보고 다른 원자들 상대적인 질량을 갖다가 나타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원자량의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책의 교과서에 보면 얘들을 갖다가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저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저울 이름 뭡니까? 밀접시죠.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뭐가 있는데요? 두 개가 나오지 교과에 맞지? 용수철 그 아니에요. 용수철 저울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질량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윗접시 저울하고 양팔 저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양팔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맞지? 요게 양팔 저울이다. 그 다음에 쟤들은 접시가 있으니까 윗접시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소를 올려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는 수소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얘들이 균형을 이룰 때가 보니까 탄소 1개하고 수소 12개제 12개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탄소의 질량 1개하고 수소의 질량 12개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가 탄소를 얼마로 보기로 했지? 12로 보기로 했잖아. 맞지? 그래서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1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에 또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탄소하고 이제 산소를 갖다 알아냅니다. 이렇게 봤더니만 탄소 몇 개하고 4개하고
산소 3개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탄소가 아까 10이라 그랬거든. 12 곱하기 4하고 그 다음에 산소 곱하기 3개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압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라는 게 원자량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은 원자량을 갖다가 외워줘야 돼요. 원자량을 갖다가 뭐를 외워야 되냐면 요거 밑에 풀게 하면 된다. 제일 먼저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1이지. 수소 1이다.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알아야 되지? 수소인데 3, 질 아니다. 탄소. 탄소가 아까 얼마?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7, 3, 풀, 네. 나트륨 마, 알, 큐, 인, 황, 염. 여러분은 좀 외워두세요. 알았지? 원자량 요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이거 다음 시간 쪽지 시험 칩니다. 알았지? 꼭 암기해 오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원자 번호를 갖다가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원자 번호를 N. 그랬을 때 원자량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20번 정도까지만 대충 맞아요. 대충.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요.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m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원자량을 2n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봐라. 요거 한번 볼래? 요거. 원자 번호 몇 번이지? 11번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23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원자 번호 몇 번이지? 8번이니까 짝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번까지는 대충 맞다. 근데 예외가 누구냐? 예외가 수소가 예외다 맞지? 수소는 홀수인데도 그냥 얘가 제일 가벼워서 1이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질소. 질소가 예외입니다. 예. 7번이기 때문에 홀수면 요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안에 집어넣으면 14라는 값이 안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예외가 염소 35.5mm.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외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칼슘 원자는 얼마겠니? 칼슘 40이지 맞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칼륨 원자는 얼마겠니? 39. 그게 39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 적용시키면 알 수 있으니까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자세하게 쳐다보면요. 자세하게 쳐다보면 산소를 갖다가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15.995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적혀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또 한번 배워보자. 자, 동그라미 1번 평균 원자량을 써서 평균 원자량. 그러고 너희들
여기를 어디다가 짤데기 없이 선생님 하나 적어주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적었잖아. 산소 이래가지고 여기가 15.995 이렇게 적었잖아. 맞지? 원래 저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질량수 자리지. 맞지? 그러면 선생님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습니까?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지? 같지는 않고요.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왜 그러냐면 너희들 질량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지. 거기 전자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원자량 그러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인 질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자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대충 알 수 있는 거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깐만 기억하고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왜 평균 원자량을 써요? 그러면 자연계는요. 산소의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지. 맞지? 아는 사람? 산소의 종류는 자연계에 몇 종류 있더노? 통과에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수소 종류는 자연계에 몇 종류가 있더노? 세 종류. 맞지? 그런 관계를 우리 뭐라 그랬지?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원소 존재비를 고려해줘야 돼. 동위원소 존재비를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소 동위원소 자연계에 몇 개 있다고?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는 자연계에 두 개만 있습니다. 그냥 수소, 중수소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동위원소가 뭔지 알고 가야 되잖아. 맞지?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저기 통과에서도 이미 배웠으니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랬지. 맞지? 우리 동위원소가 같은 게 뭐지? 그렇지. 원자 번호가 같습니다. 우리 원자 번호는 누구랑 같지? 그렇지. 양성자수.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잖아. 중성이면 양성자수와 같은 게 또 뭐지? 전자수. 그럼 전자수가 같다는 소리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만약에 네 개 이렇게 있으면 누구지? 탄소지. 맞지? 탄소. 탄소 몇 축이 몇 쪽? 2주기 14족. 제일 바깥쪽에 도는 체외곽 전자 개수가 4개 있는 거잖아. 맞지? 탄소는. 그래서 14족이잖아. 그래서 14족 같은 족에 있으면 뭐가 같지?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 여기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화학적 성질까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뭐가 다르지?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다르지.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질량이 다르다는 거는 걔네들 사이의 분자 간 인력 어떻게 씁니까? 한 놈은 요렇고 한 놈은 이렇대. 같은 동위원소인데 얘들 분자 간의 인력 어떻게 했니? 다르지. 맞지? 분자 간 인력이 얘가 더 크겠다. 맞지? 분자 간 인력 나오면 선생님 뭐 해석해라 더노? 녹는 점 끓는 점 해석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밀도도 다르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밀도나 아니면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동위원소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 평균 원자량을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평균 원자량 누구를 갖다가 쓸 거냐면 염소. 선생님이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 자연계 동위원소가 몇 개 있지요? 그치? 외워야 됩니다. 자연계의 염소는 동위원소가 두 가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량수 얼마짜리? 35짜리. 또 얼마짜리? 그렇지. 37짜리. 알았지? 두 개. 염소는 외워야 돼요. 자, 얘들의 양성자수 보자. 양성자수 얘 몇 개? 양성자수 17개. 얘 몇 개? 17개. 양성자수 같다 그랬지? 그 다음에 중성자수 가보자. 얘 몇 개? 18개. 얘 몇 개? 20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전자수 가보자. 얘 몇 개? 얘 몇 개? 그렇지. 전자수도 같이 맞지. 동위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원자량은 얼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3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3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비율. 혹시 비율도 외운 친구 있나? 안 외웠나? 75%, 얘는 25%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75%, 25% 알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평균 원자량 계산 어떻게 하냐면 비율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전체 100 중에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애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더하기 37짜리를 갖고 있는 놈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35.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알았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렇게 쓰면 되겠네. 3번 분자량.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분자량은요. 구성 원소 원자량을 다 합치면 돼요. 어떤 분자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걔네들의 원자량을 다 합치면 됩니다. 요거 하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아까 화학식을 배웠잖아. 화학식 중에서 분자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만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분자일 때만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또 외워야 될 게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분자 중에 H2O죠. H2O 분자량 얼마야? 그렇지. 18. 바로 외우세요. 원래 계산은 1 곱하기 2 더하기 16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CH4 분자량 얼마? 16. 12 더하기 1 곱하기 4다, 맞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LH3 얼마? 17. 그 다음에 CO2 얼마? 44. 그 다음에 C 2개, H 4개, O 2개. 그만 누구지요? 그치? 이거 보고도 아세트 사는 거 바로 알으세요. 해야 됩니다, 그거. 이거 얼마?
C 6개, H 12개, O 6개. 마! 아, 포도당. 얼마? 놀랬지. 18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세요. 아마추어 같이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바로 외우세요. 그렇게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거도 쪽지 시험 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자식에서 요 얘기죠. 분자식에서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 NaCl 볼래? 이거 분자입니까? 이거 분자 아니지. 구리 CU 볼까? 이거 분자입니까? 아니지. CaCO3 이거 분자입니까? 이거 무슨 계란 물질이야? 이온계란 물질이지. 이거 무슨 계란 물질이야? 이온계란이야. 이온계란 물질을 그다음 얘는 금속이잖아, 맞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분자일 때는 분자식이라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화학식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상위 개념이 화학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분자라는 단어를 못 쓰는 놈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화학식 양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화학식 양. 그럼 화학식 양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 그러면 분자가 아닌 것들. 누가 있으냐면 이온계란 한 놈이나 아니면 금속들이 있지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학식 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NaCl 볼게요. NaCl. 그럼 NaCl 같은 경우는 요거 이온결합이니까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지? 그래서 그럼 얘의 화학 식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쟤들은 전자를 읽고 전자를 얻은 상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우리 거의 무시해도 되지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 나트륨의 원자력 얼마라 그랬지? 23. 더하기 염소의 질량은 35. 이렇게 해서 58.5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외워야 될 거 있습니다. 누구냐면 CaCO2.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CaCO2.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CaCO3 100이니까 요도 좀 알아놓고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으면 우리는 분자량이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아닌 놈들은 화학 식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원자량 기준 누구 쓴다 그랬지? 산소를 원자량 기준으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원자량 기준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나는 산소를 기준으로 둘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맞지? 꼭 산소를 기준 안 둬도 되지, 맞지? 그래 되면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원자량 기준을 바꿨을 때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있다. 송이야, 공부는 집중력으로 하는 거다. 알았지? 뭐 하고 있어 이놈 자식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제. 너희가 임마 지금 내년에 알고는 너희들 한 2년 뒤에 딱 이 시기 때 내가 원서 썼던 모든 6개 대학이 예비 100번, 예비 60번, 예비 뭐 30번, 예비 7번 뭐 이래가 6개 합격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 한 개도 합격 안 한 애 집안 분위기 어떻겠니? 아빠 술 마시러 가고 임마 엄마 집 나가고 난리 아니지? 애만 보면 끝내고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 하지 마라.
제발 좀 공부를 잘해라. 알았지? 그 6개 1번도 합격 최초 합이잖아. 2번도 합격 3번도 합격 4번도 합격 6개 다 합격. 그 집안 분위기 지금 어떻겠니? 졸라 좋습니다. 알겠지? 어? 딱 너희들도 내하고 고3 말까지 몇 명이나 내가 갈지 모르겠지만 딱 15일 딱 발표하자마자 애들 들어와요. 들어와서 커피 한 개씩 사들고 딱 들어와가지고 히히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어떤 게임을 갖다가 정복을 할 겁니다. 갈 때는 확 정해졌으니까 지금 그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 데가 걸렸으니까 지금 할 거 그게 뭐 있어요? 뭐 있겠니? 딱 지금 대학 합격했다. 내가 지금 할 게 뭐 있겠니? 첫 번째 운전면허. 그 다음 두 번째 헬스 못 만들어야지. 그래야 대학생들 좋아하지. 어? 그 다음 또 뭐 있겠니? 혹시라도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저거 친구들하고 지금 애들 일본 여행 많이 가거든요. 저거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 가고 뭐 하여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이 하나도 안 걸려있어. 아빠 너는 지금 딱 해줘. 그냥 다들 다 걸립니다. 전부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2년 뒤에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 그래서 준비 잘해.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 조상들 다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아 임마 보니까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네. 좋은 대학 붙여줘야지. 조상들이 또 쳐다보고 도서관에 책가방 갖다 또 피셔봐. 아니면 또 자빠지잖아. 지금 시간이 보니까 뭐 겨울 방학인데 아침에 10시 넘었는데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금방 대학 학교 붙여주겠니? 그 조상도 임마 옆에 있는 다른 조상들이 쪽팔려서 안 붙여줍니다. 알겠죠? 다 보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나중에 됐습니다. 집중해라. 이 새끼 미치겠네. 졸라 바쁜데. 자 봐라. 원자량 기준을 변화시키자. 처음에 원자량은 우리는 탄소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 다 잡았습니다. 근데 산소를 기준으로 잡든 수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게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원자의 실제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실제 질량은요. 원자량 기준을 바꾸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 비도 안 변하겠다. 맞지? 그건 뭐 같이 나올 상황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밀도 계산 공식이 뭐지?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그렇습니다. 근데 부피분의 질량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우리 1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체 상태를 다 논해요. 알았지? 나중에 문제 다 풀어보면 기체 상태를 논합니다. 알았죠? 근데 예전에 수능에서 애들 다 잡혔던 게 단전에 고체물질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가 문제를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어떤 화학식 적고 옆에다가 S 적고 더하기 어떤 화학식 적고 뒤에 G라고 이렇게 적고 그러고 나중에 어떤 생성물이 나와서 이렇게 G라고 적혀져 있으면 기체만 반응 전 이거하고 이거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연습이 됐던 게 반응 전체하고 이거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기체들만 나와 있으니까 이 질량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실제 질량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요 뒤에 부피는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부피는 다 부피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다 같다 이런 게 아보가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온도 압력 같은 상태에서는 이것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밀도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건 뭐가 변화돼요? 그러면 일단 기준을 변화시켰으니까 원자량 변할 겁니다. 원자량 변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보가드로수라는 것도 배울 건데 이것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1몰의 질량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도 변합니다. 일단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참고적으로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책 좀 보자. 자, 책의 30쪽에 A 화학 식량. 자, 1번에 원자를 풀쳐요.
자, 원자량 줄쳐서 뒤에 줄쳐라.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 고까지 줄치고 그 밑에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줄치면 되겠다, 맞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다는 사실도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12개. 이게 양팔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균형을 맞췄을 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요. 탄소 4개하고 산소 3개 균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산소 원자량이 16이라는 거. 그 밑에 가로 1번에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표. 원자량 돼가지고 표에 있는 것들 일단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수소 1, 산소 12, 질소 14, 산소 16, 나트륨 23, 염소 35.5 반드시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주의액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액 그 잠깐만 보자. 같은 원소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계산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 이 단원에서 사용하는 원자량이라는 표현은 평균 원자량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단어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번 분자량 줄차량. 분자량이 뭐야? 그러면 저 뒤에 줄차를 쌤이 읽는데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것. 다 합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물 나와 있는데 물은 산소 하나 16 더하기 수소 2개 1 곱하기 2니까 전체 합쳐서 분자량이 18이지 맞지? 18. 그 다음 쌤이 아까 이 빨간색으로 적어줬던 이 분자량을 다 외우고 있으세요. 알았지? 나중에 이거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번 화학식량 줄쳐라. 화학식량. 그 밑에 그림 보세요. NaCl이 나와 있는데 NaCl은